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정말 치명적인 운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기업, 상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과연 이게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이 될까요? 그 아슬아슬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보, 지금부터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 상보가 처한 상황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요. 이건 미래 그 자체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차세대 소재라는 엄청난 희망이 있죠. 근데요.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적자에 잊을만 하면 터지는 끔찍한 공장 화재까지. 이 빛과 그림자, 희망과 절망 사이의 줄타기. 이게 바로 상보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나 많은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상보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는 걸까요? 도대체 그 희망의 근거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보가 뭘로 돈을 버는지 한번 보죠. 일단 지금 당장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이 첨단 광학 필름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니 기술력은 확실하죠. 하지만요, 투자자들이 진짜로 군침을 흘리는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 미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 그러니까 CNT랑 그래핀. 여기에 상보에 미래가, 어쩌면 모든 게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CNT가 뭐길래 이렇게들 난리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강철보다도 훨씬 강한데 구리보다 전기는 더 잘 통하는 말 그대로 꿈의 신소재입니다. 이걸 전기차 배터리에 넣으면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배터리는 더 가벼워지는데 충전은 훨씬 빨라지고 주행거리는 확 늘어나는 거죠. 이건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목을 메고 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배터리 안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도전제가 있었는데 이걸 성능이 훨씬 좋은 CNT로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CNT가 배터리 내부에서 전자가 막힘없이 싱싱 달릴 수 있는 초고속 하이패스 도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고성능 배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상보의 이 CNT 기술 가치를 아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이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소위 흑연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흑연을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만 했고 그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바로 이 CNT가 떠오른 겁니다. 상보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셈이죠.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와, 상보 주식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회사는 위기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 상보가 가진 리스크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보의 그 화려한 기술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들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재무적, 구조적 리스크들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흑자를 내던 회사가 이제는 무려 8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 손실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돈을 버는 능력이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뼈 아픕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19.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주들이 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쳐요. 그럼 회사가 그 돈으로 이익을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매년 1900만 원씩 까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재무 문제도 심각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에 이어서 2026년, 바로 그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인명피해를 낸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나 불운으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책임 경영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전환사채 시비를 찍어내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유보율마저 반토막이 났어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희망과 절망이라는 상보의 두 얼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최종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보의 주가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따라갈 겁니다.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대규모 CNT 공급 계약을 따내고 공장도 완벽하게 정상화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1,35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화재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되고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최악의 경우엔 주가가 6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석의 공식적인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보요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잠재력이 꽃 피우기도 전에 회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리스크 역시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실제 매매 전략입니다. 만약 지금 상보에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이 화재 사고와 관련된 온갖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들은 흑연전쟁 같은 테마성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때를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결국 상보라는 회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기업. 아무리 눈부신 신소재 기술이라는 보물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 보물에 담을 그릇, 그러니까 경영과 시스템이 이렇게 금이가 있다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라면 이 화려한 기술의 잠재력 너머에 있는 이 회사의 토대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균열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보의 미래는 결국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은 이 망가진 그릇을 제대로 고치고 그 안에 보물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